신동댕동 신동입니다. 자, 여러분, 갤럭시 S25 시리즈가 발표가 됐습니다. 25. 이제 너무 기니까 그냥 한글로 할게. S25. 자, 아무튼간 처음으로 엣지라는 라인업이 공개되었죠. 와우! 출시는 동시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먼저 공개만 되었죠. 아마도 이 갤럭시 S25 엣지를 시작으로 경쟁사인 애플에서도 아이폰 슬림을 준비 중이라는 그 루머가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죠. 자, 오늘은요, 곧 다가올 스마트폰 슬림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스마트폰 슬림 전쟁을 시작한 갤럭시 S25 엣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직 이게 구체적으로 스펙이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S25와 하드웨어 스펙은 아마 비슷하게 공유할 것으로 보이죠. 최대 512GB, 12GB 램 정도 뭐 있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배터리 용량도 슬림 모델 치고는 이게 생각보다 좀 클 것 같은 느낌이세요. 3900에서 한 4000mAh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죠. 6.7인치 아몰레드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의 해상도는 1080에 2400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만 이 프로세서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사용하는 대신 퀄컴 7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했다고 한다고 하네요. 사실 지금 S25 시리즈가 스마트폰 치고 충분히 얇은 것은 사실이고, 이거보다 더 얇아진 디자인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고성능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심미적인 만족감을 더 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열과 배터리를 고려해서 프로세서를 차별적으로 탑재한 것이 좀 이해가 되죠. 자, 출시일 역시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4월 판매 예정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아닐 것 같아. 난. 아무튼 가격은 이 플러스와 울트라 사이쯤이 될 거라고 하고요. 갤럭시가 생각보다 슬림 스마트폰에서 이게 노하우가 있잖아요. 갤럭시 Z 폴드 시리즈를 통해서 배터리를 양쪽에 분리해 배치하고 디스플레이와 함께 초박형으로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한 갤럭시 Z 폴드 스페셜 에디션 제품이 추가로 나오기도 했었죠. 자, 지금도 갤럭시 S25 시리즈의 두께가 절대 두꺼운 것은 아니에요. 맞죠? 갤럭시 탭 울트라도 정말 놀랍도록 얇은 두께를 갖고 있습니다. 슬림 버전의 갤럭시를 별도로 엣지 라인업이라고 구분할 정도면 아마 손에 잡았을 때는 이 충격적으로 좀 느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저도 올해는 엣지를 메인으로 써보려고 하고 있는데, 케이스 없이 생폰으로 써야 되는 게 맞지. 내가 사실 원래 생폰을 쓰기 유명하잖아. 떨어뜨려 새로 사면 되지. 미안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는 또 기대를 하고 있는 올 하반기 예상되는 아이폰 슬림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슬림. 근데 단어가 좀 안 붙지 않아? 아이폰 슬림? 뭔가 다른 단어일 것 같은데. 아무튼 아이폰 슬림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좀 몇 년 전부터 솔솔 나오기 시작했었어. 올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아이폰 17 슬림 혹은 아이폰 17 에어가 좀 더 맞긴 한 것 같은데, 아무튼 벌써 불리고 있어요. 앞서 갤럭시 엣지가 갤럭시 Z 폴드의 노하우를 이용해서 슬림 스마트폰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애플의 경우는요, 오히려 반대라고 할 수 있죠. 이번에 아이폰 17 에어를 통해서 이후에 아이폰의 첫 폴더블 기기를 위한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애플이라고 굳이 이걸 못할 이유도 없는 것이, 아이패드 프로에서 디스플레이 배터리와 기판을 모두 배치하면서 압도적인 두께를 이미 보여준 적이 있어요. 또 아이폰의 경우 전성비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 갤럭시 대비해서 내장해야 하는 배터리의 절대적인 용량과 사이즈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지. 아이폰 16 프로가 8.25mm거든요. 아이폰 16 시리즈가 7.8mm고 역대 가장 얇은 모델은 아이폰 6였죠. 무려 6.9mm였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카메라 모듈 부분을 제외하고 본체 바 부분의 가장 얇은 곳의 두께가 한 5.5mm 내외까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이 되죠. 자, 디스플레이 사이즈는요, 기존 사이즈와 다르게 6.6인치로 프로 모델 6.3인치와 프로맥스 모델 6.9인치 사이가 될 것 같다고 하는데, 근데 이런 건 누가 이렇게 잘 아는 거야? 신기해 참. 자, 아이폰 17 에어가 여러 사이즈로 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프로 유저와 프로맥스 유저 모두 만족할 만한 적정선에서 출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자, 여기서요, 한 가지 불확실한 부분이 있는데, Always On 디스플레이와 프로모션 주사율을 지원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두 가지 가능성이 전부 그럴싸해 보여요. 보세요.
애플이 얇은 두께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인지는 여러 제품군을 통해 벌써 입증이 되었죠. 애플은요, 얇은 두께는 디자인 요소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프리미엄 요소라고 보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모션과 Always On 기능을 뺄 가능성은 없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요, 아이폰 프로 모델과의 라인업이 서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다르지 않다면 무조건 얇은 것이 좋은 거니까 애플은 이런 라인업 구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하드웨어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 프로모션이 그렇죠. 게다가 슬림 모델은 필연적으로 배터리 용량이 작을 수밖에 없잖아. 그럼 얘네가 선택하겠지. 프로세서의 뛰어난 전성비와 무관하게 프로모션과 Always On 기능은 배터리를 단순히 더 소모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걸 적용하기에 어려울 수도 있다. 다 그럴싸하죠. 아무튼 뭐 개인적으로는 카메라와 디스플레이에서 양보를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긴 한데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갤럭시 엣지가 선빵을 날린 것은 분명해 보이죠. 실기가 좀 손에 들어와야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지만 이 갤럭시 Z 폴드를 통해서 그동안 보여준 하드웨어 노하우와 신뢰성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만 애플은 언제나 그랬듯이 시장에 첫 번째로 제품을 내놓는 회사는 아니에요. 결국 애플이 진입하는 순간 시장을 먹어버리는 전형적인 일격 필살기 빡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잖아요. 올해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슬림 전쟁을 키워드로 두 브랜드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자, 지금까지 신동댕동 신동이었습니다. 안녕.